국민의힘인가요? 국민의힘인데 요거 짧게 좀 하지 뭐. 이상민 장관 탄핵안 어제 가결이 됐는데 이건 뭐 어차피 예상이 됐던 거지? 그렇죠. 탄핵안은 국회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니까요. 일단 그 직무정지가 된 거죠. 그렇지. 이제 180일 안에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직무 정지가 돼서 이제 뭐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인 것 같고. 근데 일단은 이제 탄핵소추위원이 결국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네. 나는 맨 처음에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오늘 기사는 떴더라고. 저 헌재 빨리 접수를 할까 안 할까? 네. 빨리 했더라고. 빨리 했어. 접수는 김도우 위원장이 하나요? 그러니까 김도우 위원장 직접은 안 갔지만 김도우 위원장이 빨리 접수하든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네.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빠르게 접수를 했는데 네. 저 빠르게 접수했다고 이제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열심히 네. 탄핵돼야 됩니다. 이거는 하진 않을 것 같고.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걸 제도를 사실 저는 이거는 맞지 않다. 좀 이상하지. 제도를 바꿨어야 돼요. 예, 법사위원장이라고 해서 탄핵소추위원 시켜주면 만약에 그 의원이 반대하는 의원이면 기소에 반대했던 검사를 공판에 들여다 보내가지고 그렇지. 공소유지를 하게 시키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예,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제가 박근혜 탄핵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. 그때는 법사위원장이 권성동이었지. 권성동 의원이었고 탄핵 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. 그게 문제는 안 됐던 거지만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이 얼마 전에 법안 발의를 하긴 했어요. 근데 좀 진작에 하지 그랬어. 그거는 상식적으로 해야 돼.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어느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 문제는 손질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. 진작에. 근데 그렇지. 자기네들이 언제까지나 이거 잡고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제도 개혁을 안 한 게 민주당의 업보예요. 그때 가만히 있지 원래 보통은. 네. 그러다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자꾸 아까 그 김남국 의원 것도 그렇고 막 다 급하면 하려 그러다가 이제 자꾸 네. 무더기가 만들어지는 건데. 네네. 근데 어쨌건 일단은 그냥 이제 법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이 공무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.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상민 장관은 사퇴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. 저도 그래요. 사퇴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퇴를 안 했을 때 과연 탄핵 소추하는 게 네.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거든. 왜냐하면 이거는 네. 100% 기각이야. 그리고 기각됐을 때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야 저거 너무 싫어가지고 직무정지라도 몇 달이라도 시켜놓으면 속이 시원하겠다. 그리고 기각이 돼도 헌재에 막 규탄이 쏟아지고 이런 거면 모르겠어요. 근데 역풍이 분다고. 그렇지. 민주당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. 내 말이 그 말이야. 역풍이 분다고.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법조인 입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기각이에요. 헌재에서 뭐 도덕적으로 뭔가 그리고 그때 다시 정무적으로 그다음에 뭔가 좀 발언들 같은 거 잘못한 것들 네네. 이제 좀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발언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었던 거고 네. 그러면 일단은 본인은 억울할지 몰라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정리를 해줬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네. 안 했잖아. 네. 안 했는데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까지 난 모르겠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러면 국회에서 앞으로 즉 양쪽이 뭐 가뜩이나 서로 싫어하는데 이제 네. 손잡을 일이 있겠어 이러다가.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민주당이었으면 탄핵 말고 초창기에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. 바로.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무능했다거나 준비가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. 충분히. 근데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못하게 하고 이러진 않았거든. 그렇지. 그건 아니에요. 그러면 탄핵시켜야 됩니다. 근데 이상민의 결정적인 문제는 참사 직후에 경찰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버린 것이 그렇지. 제가 그걸 보고 장관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다. 그때 해임 건의안 정도를 냈으면 괜찮아요. 그리고 해임 건의안 내고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잖아요. 그렇지. 그러면 그건 윤 대통령의 부담이에요. 그렇지.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이유, 야당이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. 그러면 야당은 야 건의 우리 분명히 했는데 그래 그렇게 해봐라. 그렇지. 네, 우리는 다음 주제로. 그게 정답이야. 네. 자 그래 국민 여러분 보셨죠? 윤 대통령은 이상민 또 해임 안 시켜요. 그래 이런 놈입니다. 자 우리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야 돼요. 이렇게 넘어가야지. 근데 계속 붙들고
야 탄핵할까 해임할까 탄핵할까 건의할까 탄핵할까 이러다가 에이 해임 건의 일단 해보고 자 해임 건의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일주일 뒤에 탄핵한다 2단계 콤보로 간다 했는데 탄핵도 안 돼 하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다 끌었는데 그렇지. 어제 SBS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가 높게 나타났어요. 국민들 이상민 장관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. 그렇지. 근데 질문이 탄핵이 되니까 반대가 올라가는 거예요. 민주당 바보 아냐? 왜 불리한 싸움에 뛰어드냐고요. 그러니까 아니 충분하게 이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네. 있는데 제일 오다가 네. 제일 불리한 카드로 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민주당 쪽에서 여론조사 또 못 믿는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. 여론조작이라 여론조작. 근데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은 찬성이 60 몇 %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상민 탄핵은 반대야. 그러니까 그것만 맞다고 네. 생각할 거야 근데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같은 요것만 조사인데. 맞고 요거는 조작한 거라고 할 거야. 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도 완전히 판단을 제대로 네. 잘못한 거고. 그러니까 이제 기각되면 뭐 이제 또 사람들이 까먹고 자 이거 또 무리하게 또 현 정부 발목 잡았다 이러고 또 욕 먹어 이제. 기각되면 이제 민주당은 헌재를 개혁해야 된다. 아, 그럴 개혁 것 같아요. 개혁이구나. 헌재 개혁, 급할 땐 개혁이니까. 검찰 개혁, 사법 개혁, 헌재 개혁 이렇게 가겠죠.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. 아이고. 자 우리 동방쌍용님. 김기현은 안철수한테 신형복 발언으로 사상이 의심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 출신을 멘토로 둔 윤모 씨 사상을 왜 의심? 여기는 심평 변호사. 심평 변호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화 많이 나셨네요. 저희 좀 이 얘기 조금 해볼게요. 그다음에 배재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이제 뭐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는 뭐 더 할 얘기도 없다. 이건 더 할 얘기도 없고. 자 뭐 국민의힘 헌재 판단을 지켜보고. 그리고 헌재 판단 지켜보고 180여는 결론 나니까 네. 김도우 위원장도 어쨌건 빨리빨리 하려고 지금 그냥 빨리 접수한 거야. 네. 그리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 거고 이제 뭐 어쨌건 민주당에서 만든 그 자료나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심판 진행될 거고 네네. 결과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. 근데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. 어째 180여는 내야 되니까. 그 헌법재판관들 빵꾸나지. 그거 사퇴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사임 사임하고. 임기 다 돼가지고. 그렇지. 예, 이석태하고 두 명인가? 예. 그래서 또 조금 피곤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난다라는 거. 6개월이 기한이 있나요? 180일. 대통령 탄핵도? 아니 요거. 장관만? 이거는 60일 안에 그러니까 180일에 날로 돼 있어요.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에. 네네.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면 네. 또 국정 공백도 너무 심해질 수 있고 하니까 네, 네.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면 되고. 자 이제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 응선.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똥볼을 차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열심히 같이 똥볼을 차가지고 네.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. 초유의 전당대회죠. 초유지 초유. 아니 대통령이 왜 뛰어들어요?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친한 사람들이 김기현 의원 지지하고 있잖아요.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되지. 그러니까 네. 참 나 어제 나도 이제 그 국민의힘 중진 의원 제가 친한 형님 좋아하는 형님이랑 네. 식사를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좀 답답해하시더라고. 확실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. 답답하면 뭐 합니까? 말을 해줘야지. 근데 뭐 용기 있게. 예?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.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얘기는 지금 분위기면은 네.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 같다.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저는 항상 방송에도 계속 예측을 물어보거든요. 음.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는 다르다. 음. 일반 지지층과 당원층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당 조직은 이제 입소문 이런 거 빨리 퍼집니다. 이미 그렇지. 두 가지 논리가 나왔어요. 김기현 쪽에는 첫 번째 총선은 대표 얼굴로 치르지 않는다.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 안철수 우리 편 아니다. 이건 대통령실에서 아예 나와가지고 TV 그렇지. 조선에 막 얘기하고 그렇지. 신영복이 어쩌고 사드가 어쩌고 하면서 그렇지. 안철수는 남의 편이다. 어.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논리로 퍼지면 당원 조직에서는 금방입니다. 그렇지. 그리고 어쨌건 대통령실에서 안철수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상 네. 사람들이 안철수 그 의원이 당 대표가 돼도 그래도 뭐 대통령하고 잘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면서 돌아설 수 있다고. 그러니까 네.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둘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야. 아닌가벼 이제 하고. 어찌 보면 본의 아니게 좌표를 찍었으니까. 네. 좌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선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으로 당 대표를 찍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. 네.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당 대표 이제 이 경선 여기서 당원 투표로만 하니까 제일 중요한 네. 게 투표율이거든.
근데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충성도가 그렇게까지 높을까? 안 높아요. 여론조사상으로 네. 높을지 모르겠지만 네.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에서까지 한 거 찍은 이상은 조직력, 조직 승부라고 생각이 들거든. 네네.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?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자기들이 이기는 판인데 왜 굳이 저렇게 찍어 눌러가지고 박살을 내려 그러는가? 오히려 그 개평을 좀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개평. 예, 윤핵관 중에 조금 비중 떨어지는 사람을 안철수 쪽에 보내줘야 돼. 그래서 승부를 결선 투표에서 6대 4는 나오도록 승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김기현 의원을 거의 뭐 한 80% 지지를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. 예.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내 보면서도 너무 답답하고 좀 어이가 없어서 적당히 키워줘가지고 안철수를 키워주되 1등이 안 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저는 안철수가 되든 김기현이 되든 남의 일인데 내가 윤석열이고 윤핵관이면 적당히 안철수를 조금 키워줘서 흥행을 시켜서 근데 김기현이 그래야 김기현 또 대표된 맛이 나는 게 야 김기현이 안철수를 꺾었어. 그렇지.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이 이기면 누가 김기현을 칭찬합니까? 그러니까 이게 네. 뭐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건 여론조사가 좀 높았던 유승민 의원 한번 안 돼. 네, 두 번째 나경원 의원 좀 여론조사 높게 나니까 너도 안 돼. 네. 그랬는데 안철수가 또 높이 나오니까 너도 안 돼. 결국 이제 3콤보로 3번 안 되고 나면 삼자 범퇴 시키려고. 그래서 지금 이제 하람이가 이제 또 네. 당연히 출마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긴 하더라고. 근데 좀 조심하세요. 천하람 이준석 전 대표 포함해서 어. 이준석 징크스가 있어요. 어떤지 글쎄. 여론조사 자기한테 좋은 거 나오면 올리잖아요.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나와 여론조사가. 여론조사는 밤에 올립시다. 어지간하면 하루 동안 지켜보고. 왜냐하면 어제 있었던 여론조사 중에 천하람 후보가 5위 한 조사도 있었어요. 3위 한 것도 있고 네. 5위 한 것도. 그리고 속보이게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이 올린 그 SNS의 글은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거였습니다. 그거 알지. 네, 그러면 17% 나온 거. 티가 난다고. 네, 그런 티가 나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 당원이 투표하잖아요. 천하람이 안철수한테 이길 수도 있다.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이 네, 들거든 네. 요즘에. 예, 왜냐하면 어쨌든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 당원들이 있었고 그쪽이 천하람으로 거의 오롯이 흡수가 될 거거든요. 그리고 뭐 얼마나 투표율이 될지는 모르지만 신규로 가입한 젊은 당원들 그렇지. 이쪽이 또 투표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어떤 층이 없어요. 그러니까 좀 약간 붕 네. 떠 있지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러니까 대중적 인지도는 제일 높아도. 네. 그리고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윤석열, 이준석을 축으로 봤을 때 그 중도가 그렇게 두터운 당인가?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렇지. 예,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낑겨가지고 저는 천하람 후보한테 질 수도 있다. 근데 어제 제가 술자리에서 배종찬 소장을 만났습니다. 종찬이 형. 배종찬 소장이 아재 개그로 그냥 술자리를 완전 휘저어놨어요. 어제. 정신 하나도 없어 형님이랑 술 먹으면. 네, 내가 통닭인지 통닭이 난지 모르겠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근데 배종찬 소장은 그래도 안철수가 천하람한테 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던데. 그 화요일날 출연하는 분이 막 우리 여기 하라면 고정 출연자인데 말이야. 네.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뭐 천하람 그렇지. 띄우려고 혹은 안철수를 누르려고 이런 얘기를 그런 드리는 건 게 아니에요. 아니고, 예.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안철수 의원은 2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약간 이게 우리 전문용어로 첫 끝발이 개끝발 이런 게 좀 있긴 있어. 이분은 1등 아니면 3등이었거든요. 2등을 한 적이 없어요 안철수 의원이. 그래서 그 비윤 쪽에 이준석, 유승민, 천하람 하고 그다음에 윤핵관, 김기현 하고 요 틈바구니에 끼어버려 가지고 3등으로 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친윤과 비윤을 탁 분리를 해놔 버렸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겹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. 그렇죠. 근데 이제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건 그러니까 늘 이준석 대표의 그늘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인지도 차원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도움을 주는 것까지 맞아. 근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준석 대표를 넘어서야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여기는 그래도 지지층들이 좀 견고해. 딱 지지하는 사람도 있잖아. 그렇죠. 그건 여기는 말 그대로 반윤이야. 네. 그지? 지금 정확하게 나누면 그러면 그 반윤표가 좀 더 선명한
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면 안철수 대표가 피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. 그렇죠. 양쪽한테 표가 뜯기는 그렇지,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옛날에도 안철수 의원이 그랬었잖아요. 대선 때도 2017년 대선 때도 막 갑자기 올라가더니 그렇지. 문재인 후보랑 타이였는데 호남 쪽으로 깎이고 그다음에 홍준표한테 깎이고 그렇지. 이러면서 3등 되고 요런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어제 내가 들은 얘기 중에 뭐 이거는 뭐 기사에도 한번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네.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약간 비토 그게 제일 큰 게 그거더라고. 그 합당하고 네. 합당할 때 이제 여러 조건들이 이제 빚 갚아주는 거 있었잖아. 빚 갚아주는 거. 네네. 빚 갚아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기억해 보면 국민의당이 뭐 의원도 없고 돈이 별로 없었잖아. 그래서 대선 치려면은 안철수 의원이 본인 돈으로 좀 이렇게 네. 돈 많으니까. 네.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민의당에 이제 본인이 한 8억 정도를 넣었단 말이야. 네. 근데 그 8억도 국민의힘이 안아달라 해가지고 안 왔죠. 안 왔지. 급하니까 일단 줘야지. 네. 근데 보통은 이제 어제 그 형님의 얘기지만 그런 정도의 상황이면 이제 국민의힘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네. 그리고 당 대표까지 할 분이면 8억을 다 이거는 아니어도 8억을 돌려받으면서 한 3억 정도는 특별 당비로 이렇게 뭐 내던가. 네. 어? 네. 이제 보통 그게 좀 일반적이래. 그게 상식적이래. 나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. 네. 근데 그거를 다 받고 그거 받는 것도 그래도 약간 그거는 이제 그래도 법적으로 뭐 약속한 거니까 주는 건 오케이. 네. 네.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또 뭐가 청구서가 왔다는 거야. 그간에 밀린 이자까지 줘라. 아, 내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국민의당에 돈을 빌려줬고 국민의당에. 그렇지.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이 승계한 거잖아요. 승계했잖아. 그러면 국민의힘 보고 안철수 의원이 돈 좀 이자 갚으십시오. 이렇게 그러니까 된 그 거죠? 8억만 받아간 게 아니라 네. 주겠다고 한 날이 있었을 거 아니야. 이렇게 계약이 네, 이르면 네, 네.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 이자가 또 한 2,000몇 원이 되는데 그거까지 청구를 해가지고 네. 그거에 완전 학을 떼었다 그러더라고.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.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처음으로 자기 돈을 썼어요. 빌려주는 거 말고. 그렇지. 생돈을 쓴 적이 있어요. 예. 그 생돈 요번에 저기 아 근데 생돈이라서 줘버린 거라서 그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줘버린 거라. 그거는 못 돌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라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. 근데 예전에도 안철수 의원은 2016년 총선 때도 국민의당 처음 창당했을 때 그때도 당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정확할진 모르겠는데 그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많이 성토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예, 어떤 분도 안철수 의원하고 같은 당을 하셨던 의원도 그때 국민의당 얘기를 하면서 체입에도 그때 뭐 해가지고 생돈을 자기 돈을 2억인가 얼마를 내놓고 막 다들 그렇게 했었다고. 그러니까. 네, 근데 본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가져갔다. 이런 그러니까. 거에 대해서 좀 성토들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돈도 많으시니까 네.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 지금 어쨌건 남의 집에 있다가 지금 일로 들어왔잖아. 들어왔으면 나는 아까 딱 어제 그 형님 얘기처럼 한 2, 3억 정도라도 네. 특별 당비를 좀 내면서 그걸 좀 받아갔으면은 좀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네.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 좀 비토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. 네. 아휴, 야, 우리 벌써 지금 8시 10분 됐어. 오늘 지금 너무 신나게 떠들어가지고 우리 초장에 우리가 아까 너무 막 열을 뿜고 불을 뿜고 그러더라고. 아무튼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 생각이고요. 그리고 참 다음 주 화요일 날 김재섭 의원이 호남에 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날 하루는 결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아, 뭐 다른 사람들 안 들어와요. 네, 그냥 이게 아무래도 우리 셋이 지금 정치화수다 메인인데 네. 아예 다른 사람 둘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.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하루 쉴 것 같고요.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김수민의 정치 상담소로 또 돌아올 테니까요. 여러분들 김수민 정치 상담소도 저도 보면서 공부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요. 와서 많이들 봐주시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, 좋아요 그리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안녕. 땡땡땡을 기억하십시오.